퇴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이 임금 부분 처음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향후 일정 기간에 대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평균 임금, 퇴직하기 전 3달에 대한 평균 임금을 구해서 이 임금과 이 사람이 근로한 기간을 곱해서 도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1년 근무했을 때 한 달치 월급을 주셔야 되는 거고, 1년 미만 근무하고 나갔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월, 11개월 28일 일하고 나간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퇴직금은 0원이다. 12개월 하루 일한 사람은 12개월치의 한 달치 월급과 하루치의 임금을 하루치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된다. 그래서 1년 미만은 빵원, all or nothing입니다. 그래서 1년을 넘어서야지만 퇴직금을 지급된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이제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나갔다. 그러면은 1년당 한 달치 급여잖아요. 한 달치 급여랑 6개월이니까 반달치 급여가 지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균 임금을 구해보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이었다. 그러면 1년 6개월을 일하고 나간 사람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을 지급하셔야 되고, 이 법정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계속 근로를 하면서 처음에 입사했을 경우에는 월급이 200만 원이었는데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최저임금도 오르고 직급도 승진하고 해서 나중에 퇴직할 때 보니까 월급이 350만 원이었다. 350만 원이었다면 이 사람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기간에 대해서 35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차 때는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2년차 때는 250만 원이니까 250만 원, 이렇게 더해서 계산하시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하실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명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퇴직금 관련해서 좀 이제 문의가 많은 게, 이 사람이 뭐 실제로 이제 나가서 퇴직을 하고 나가는 거면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잖아요.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회사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경우가 사업자 전환을 하신다든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명의를 변경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A 원장님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서 병원을 운영하시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B 원장님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변경을 해서 하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직원들은 동일하게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거였잖아요. 계속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때는 이 사람들이 이전 원장님 밑에서 일하다가 퇴사를 하고 새로 원장님 밑에서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원장님 밑에서 계속 일할 때부터 쭉 연결돼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직원이 퇴사했을 경우에는 이전 원장님 이 사람이 입사했을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기간을 전부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새로 이제 오픈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인수를 받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을 인수를 할 때는 이 근로자분들의 퇴직금, 특히 퇴직금, 그다음에 급여 부분은 많이들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급여일에 맞춰서 인수를 받으시던지 아니면은 정산을 해서 받으시는데, 퇴직금 부분은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원장님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퇴직금 부분도 확실히 정산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 확실히 정산을 하시고 이전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인수금액을 포함을 시키던지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병원이 아니고 일반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회사를 분리시킨다든지 아니면 자회사를 파신다든지 M&A를 합병하신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 근로연수에 대해서 많이들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 뭐 학계에서도 되게 이제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근로로 간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단절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직원이 1년을 썼으면은 그 1년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한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나 뭐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상병으로 인해서 휴직을 했을 경우에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하실 수 있지만은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직원한테 휴직을 줄지 여부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다쳐서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거나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육아휴직,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이 아니라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나 아니면 뭐 연수를 가기 위한 휴직, 이런 휴직일 경우에는 퇴직금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하시고 이 휴직을 부여를 하셔야 되고요. 개인 질병, 이렇게 병가 형식의 휴직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노동청과 법원의 해석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연수나 학업을 위해서 휴직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 휴직을 할 때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는다면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병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학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직을 부여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명시를 하시는 것도 실무상 큰 도움이 되신다. 퇴직금 지급하실 수 없는,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퇴직금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명확히 머릿속에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요청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실 수도 없고요. 물론 예외적으로 법에서 예외로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직원이 요청하더라도 퇴직금 정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다는 말은 이 사람이 나중에 퇴직할 때 다시 퇴직금을 청구를 했을 때 전체 퇴직금에 대해서 다시 주셔야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법에서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에 예외적으로 해당되는 사유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장기간의 요양을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 파산 선고를 받았다든지, 이런 몇 가지 외적인 사유들에 대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증빙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받아서 중간정산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물론 DC형, 우리가 퇴직연금은 DB형, DC형이 있는데, DC형 같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되긴 됩니다. 중간정산이 되긴 되는데 어렵다. 왜냐하면 또 은행의 행정 절차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을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B형으로 가입하셨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중간정산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